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조현후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신체적 변화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그에 따른 적응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의 변화뿐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노화 현상은 심혈관계, 근골격계, 소화기능, 신경계, 피부 등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대의 심장 출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80대가 되면 출력이 7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불안, 욕구불만,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반응을 가져오고 노인의 행동력과 적응력, 신체 사회적인 부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신체적인 변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을지 각 기능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하지만 비만이 많은 서양인들은 심혈관 질환 사망이 1위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심혈관 변화는 전신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몸의 열 생산이 적어지죠. 그래서 몸이 차고 체온이 내려갑니다. 맥박수도 감소하죠. 심장 근육의 강도와 효율성 감소로 심박 출량이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면 고혈압이 생깁니다. 혈관이 굳고 막히거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순환장애가 있으면 손발이 차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심장이나 혈관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장 근육도 튼튼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생기죠.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하고요. 술은 소주 한두 잔이 적당합니다. 술, 담배는 심혈관뿐만 아니라 신체나 정신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만하지 않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를 하셔야 합니다. 사 먹는 음식은 짜고 달고 기름지기 때문에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덜 짜고 덜 기름지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육류를 드시더라도 찌거나 굽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살코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잘 관리하고 치료하셔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폐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폐는 숨을 쉬는 장기이고 폐포라고 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활량이 줄어 숨이 차고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쉽게 피로해지죠. 기관지에 가래 같은 분비물도 많이 나와서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에 잘 걸립니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폐 기능이 좋아지고 폐포와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지죠. 또한 금연은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에 의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15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폐암에 의한 사망이 35.1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폐암의 주요 원인이 흡연인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금연이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기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소화액 분비가 적어지고 위장의 운동성이 낮아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입이 자주 마르게 되죠.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잘 생기며 소화 능력 저하로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증상이 생기죠. 스트레스로 인해 위식도 역류 질환과 소화기능 장애가 생기기도 하죠.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또한 간 기능이 감소해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낮아집니다.
간은 술이나 약을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그렇다면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릴 테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을 꼭 드시고 싱겁고 덜 기름지게 드십시오.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십시오. 천천히 꼭꼭 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편이 좋고요. 고섬유 시기를 드시면 변비를 예방하실 수 있는데 고섬유 시기와 저염 시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뼈는 30, 40대부터 골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조금만 넘어져도 잘 부러집니다. 하악골이 약해져서 이가 빠지기도 하죠. 노년기에는 보통 척추 추 간판이 좁아져서 허리가 굽고 키가 작아집니다. 근육이 작아져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비틀거리면서 걷게 되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다공증, 낙상, 골관절염도 올 수 있죠. 노인 골절의 가장 흔한 원인인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지면 입원을 오래 해야 하고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절 치료와 골다공증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란 골 강도의 물리적인 감소, 즉 쉽게 말씀드려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엉성해져서 경미한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방법은 역시 운동과 균형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 맨손 체조, 걷기, 빨리 걷기, 등산, 에어로빅, 자전거, 배드민턴, 수중 운동 등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죠. 예컨대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좋고요. 해조류와 뼈째 먹는 생선, 콩, 깻잎, 들깨, 무말랭이 등이 특히 뼈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담배와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골밀도 검사와 약물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치료를 하십시오.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가려움증과 통증은 가장 흔한 증상이고 노인에게는 이런 증상이 특별한 원인 없이도 계속 나타나죠. 피하 지방이 얇아지고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기온에 민감하고 가렵습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밤과 겨울철에 심해집니다. 발톱이나 손톱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몸에 난 상처는 회복이 더디고 궤양이 잘 생깁니다.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 등도 생기죠. 이런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높이고 샤워를 짧고 가볍게 하십시오. 가벼운 샤워를 한 후에는 마른 수건보다는 젖은 수건으로 닦으세요.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덜 건조해지죠. 가려움증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돼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의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요. 불면증과 수면장애가 오고 구부린 자세, 느리고 발을 끄는 걸음걸이가 나타나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치매나 뇌졸중 같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 및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방실이 씨, 배우 김희라 씨, 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도 뇌졸중으로 투병을 했었지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시고 금연과 금주를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균형 잡힌 체중을 유지하시고 소금을 줄이고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렵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이 아주 심하게 아프다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임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빨리 골든타임 3시간 안에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신체 각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공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노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음식 섭취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몸에 맞는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하면 심장을 강화해 혈압이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에 덜 걸립니다. 폐 기능이 좋아지고 위장 기능도 튼튼해져서 온몸의 건강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은 천하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에 좋은 운동을 위해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신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운동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노동과 운동은 다릅니다. 노동은 반복적인 일을 하고 전신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이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죠. 또 근육 운동은 주 3일에서 5일 정도가 적당하고 매일 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합니다. 음주 후 운동은 건강을 해칩니다. 지친 간에 피로를 가중시키니 술을 드신 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육 운동은 아령을 든다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동작을 규칙적으로 천천히 하는 운동인데요. 달리기도 천천히 뛰면 유산소 운동이고 전력을 다해 뛰면 근육 운동입니다.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 하고 남성은 심장과 폐 지구력 향상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남자가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반대로 해야 서로 건강에 좋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에 이어서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은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고지혈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늘 싱겁고 담백하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간, 곱창 등 내장류와 오징어류에 많으므로 되도록 드시지 말고 먹더라도 최대한 적게 드셔야 하고 포화지방산은 삼겹살 등 동물성 기름과 파업류, 코코넛류 등에 많은데 이 역시 드시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드셔야 합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으로 만들 때는 가능하면 식물성 기름을 쓰십시오. 동맥경화나 혈전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뇌혈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줘서 혈관성 치매나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하죠. 따라서 내가 섭취하는 것이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노년기에 많이 드시면 좋은 것이 바로 섬유소입니다.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체중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신선한 채소, 과일, 도정이 덜 된 잡곡, 콩류, 해조류는 날마다 다양한 종류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식습관을 좋게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습관을 점검하시고 바꿔야 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행동, 특히 식습관과 그때의 기본 상태를 기록하고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생활 습관 중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기일수록 몸에 수분이 차지한 함량이 많고 노인 될수록 적어집니다. 따라서 젊게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역시 이런 이유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권장량의 물을 마신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성인 기준 8잔, 약 2리터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남자 1리터, 여자는 860ml로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하죠. 남자는 절반, 여자는 절반도 채 마시지 않는 겁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침에 한 잔을 마셔 잠들어 있던 생체 리듬을 깨웁니다. 그 다음 오전에 한두 잔, 오후에 한두 잔씩을 마십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각각 한 잔씩 마심으로써 과식을 예방하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서 숙면 중 갈증을 막아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항은 커피나 녹차, 주스 같은 음료는 수분 섭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탈수가 되므로 오히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하죠.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더 많은 물을 마셔야 소금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저염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소금의 적정 권장량은 5g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권장량의 4배인 20g 이상의 소금을 하루에 섭취하고요.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혈압이 감소하며 혈압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혈압약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게 됩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을 지키면 싱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금이나 간장 대신 식초, 카레, 후추 등 향신료로 맛을 내십시오. 예를 들어 강고등어보다 생고등어에 카레가루를 묻혀 익히는 방법 등입니다. 또한 레몬즙, 마늘, 생강, 양파 등 천연 조미료를 이용해서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줄이고 식탁에 소금을 놓지 마십시오. 요즘 외식을 자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만 밖에서 파는 음식은 대체로 염분과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 가능한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조리해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식구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싱거운 반찬을 따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라면이나 패스트푸드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판되는 대용 소금을 쓸 수도 있는데 신부전이 있는 환자는 이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앨런 랭어 교수는 노화에 대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7,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20년 전을 회상하는 통제 집단과 20년 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며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통제 집단과는 달리 진짜 20년 전의 나를 상상하고 행동한 노인들의 경우 시각, 청각,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모두 상승한 것이죠. 일주일 전에 비해 기억력과 인지 테스트에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처음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부축을 받았던 노인들이 실험을 마치고 퇴소할 때는 멀쩡하게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일주일간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실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이 강조하는 바는 노화에 대한 관념이나 선입견을 지우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 본인 나이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활기차게 지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죠. 몸이 조금만 뻐근하고 아프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늙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내가 요즘 운동을 소홀히 했나 보군, 내일은 오랜만에 수영이나 하러 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분들입니다.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인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본인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적어보면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으세요. 그렇게 세워진 계획과 다짐을 소리내어서 읽으시면서 마음을 비장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화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공부하셨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좋은 걸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신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한 노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